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뿌리가 흙에 단단히 고정되는 구조를 모방해 최대 700%까지 늘어나는 전자기판이 개발됐습니다. 기존보다 신축성이 좋으면서도 기계적 내구성까지 강화돼 웨어러블 기기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반창고처럼 붙여 치주염을 치료할 수 있는 마이크로 니들을 개발했습니다. 15분 안에 항생 물질이 빠르게 조직 내부로 전달돼 연고 치료제처럼 침에 의해 씻겨 내려가지 않아 약물 전달 효과는 6배 이상 높습니다. 2급 법정 전염병인 홍역 감염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여행 계획이 있다면 최소 출국 6주 전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고 유행 지역을 방문할 땐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5개 학교가 의대생의 휴학계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역시 의대생들은 학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별도의 구제책도 없다고 강조해 이번 주가 의대생 교육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전자기판은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나무 뿌리가 흙에 단단히 고정되는 구조를 모방해 최대 700%까지 늘어나는 신축성 전자기판을 개발했습니다. 임느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빛이 나는 전자기판을 양쪽으로 잡아당기자 치즈처럼 쭉쭉 늘어납니다. 국내 연구진이 만든 전자기판으로 흙에 단단히 고정되는 나무 뿌리 구조를 모방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전자기판은 구부리거나 비틀어도 성능의 변화가 없습니다. 실리콘 고무 재질을 사용해 기판이 늘어나더라도 내부에 있는 회로가 끊어지지 않아 최대 700% 늘어나는 신축성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1000회 이상 반복 동작에도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 기계적 내구성까지 확인했습니다. 임상 실험을 통해서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는 포킹이나 트위스팅 실험들을 통해서는 이거 몸에다 적용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자극에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술은 유연한 폴리이미드 기판을 신축성이 높은 에코플렉스 기판과 결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응력을 분산시키고 강력한 접착력을 구현해 기존 전자기판보다 안정성을 강화한 겁니다. 개발한 전자기판을 적용하면 전자피부나 전자의류처럼 많이 늘어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 헬스케어 모니터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폴더블 폰,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올라갈 수 있는 전자피부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센서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기판도 함께 집적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운동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저항밴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제작 공정에서도 분량을 줄일 수 있어 생산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 복잡한 3D 형상의 자연모사 구조를 연구해 뒤틀림 현상 등에 대한 내구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빛이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거나 방향이 바뀔 때 중심이 미세하게 이동하는 현상인 광스핀홀을 초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지스트, 연세대, 포스텍 공동연구진은 메타 표면을 활용해 광스핀홀 효과를 단 한 장의 이미지로 실시간 정밀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나노미터 크기의 인공 구조물 배열로 된 메타 표면을 이용해 빛의 편광과 방향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2개의 편광판 효과를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프리즘에서 반사된 빛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0.5도 간격으로 총 11번 회전하며 측정하던 기존 방식과 같은 정밀도의 결과를 단 한 장의 이미지 촬영만으로도 얻었습니다. 치주염은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과 뼈가 손상되는 질환인데요. 마치 반창고를 붙이듯 통증 없이 항생물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개발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반창고를 붙이듯 쉽고 간편하게 붙일 수 있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입니다.
손톱 크기 패치에는 머리카락처럼 얇은 바늘인 마이크로니들 60여 개가 촘촘히 박혔습니다. 이 마이크로니들에 치주염 치료에 쓰이는 항생 물질을 탑재하고 치주염을 유도한 지휘의 잇몸에 붙여봤습니다. 실험 결과 조직 재생 효과가 입증됐는데 기존의 연고 치료제보다 약물 전달 효율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고 치료제는 피부가 1차적으로 장벽 역할을 하고 점막에서 침에 의해 쉽게 씻겨 나가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한 마이크로니들은 피부 안으로 직접 약물을 전달해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했습니다. 마이크로니들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사이즈로 만들고요. 그게 이제 딱딱하게 만들면서 약물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우리가 삽입을 하게 되면 그게 녹으면서 피부 장벽을 극복하면서 바르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잇몸 속에 삽입된 마이크로니들은 15분 안에 녹아 빠르게 항생 물질을 조직 내부로 전달합니다. 항생 물질인 미노사이클린은 빛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데 연구진은 빛을 차단하는 암실과 같은 장치를 제조 공정에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물의 안정성도 94%까지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니드를 적용한 치주염 패치가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강질환 치료에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는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 서비스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됩니다.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로 인한 물 관리의 중요성은 커졌고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로 새로운 양상의 물 오염 우려도 큽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생수에 들어있는 양이 수돗물의 10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이후로도 빈번하게 발생했던 공업용 오폐수의 하천 유입. 적극적인 단속과 수질 관리가 이뤄지면서 이 같은 산발적 오염 사례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폭염으로 수도권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가 조류에 뒤덮이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물 오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더 진행되면 수질 오염을 넘어 물 부족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봄철에 이제 가뭄 발생도 이제 특히 남부 지역은 최근에 몇 년 동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기후 변화도 더욱더 커지고 그에 따라서 이 극한 현상들의 발생 빈도나 강도는 더욱더 커지거든요. 종이컵과 프라이팬 등 생활용품에서 주로 사용되는 과불화 화합물이 걸러지지 않고 하천으로 스며드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체계를 손상할 수 있으면서 분해도 잘 되지 않고 생태계에 축적됩니다. 그 OECD 그 정의에 의하면 10,000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940년부터 이제 사용이 됐고, 굉장히 그 특이한 물질이고 안정적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데가 없고요. 비스페놀 A 등의 환경 호르몬을 함유해 유해하다고 알려진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의 혈액 속에서도 검출될 정도입니다. 특히 시판 생수에서 수돗물의 10배에 이르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나와 안전지대는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남극에 있는 눈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검출한 거고요.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극에 있는 빙하를 뚫어서 검출을 해도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그다음 대기의 구름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요. 작은 것들은 이제 같이 이제 수증기와 같이 이제 증발을 하거든요. 기후 위기와 신종 오염 물질의 증가, 우리의 물 관리 기술이 여기에 대응해 발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YTN 관석입니다. 최근 들어 해외 여행객을 중심으로 홍역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으로 여행할 때는 백신을 맞는 게 좋고 1살 이하 영유아는 백신을 맞기 전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급 전염병인 홍역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21일까지 모두 23명이 걸렸는데 12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나머지는 이들과 접촉해 옮았습니다. 감염자는 지난 2월 말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개학 전 베트남으로 휴가를 떠났던 여행객들이 많이 걸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광주 전남 지역 감염자는 1세 미만 3명과 이들의 부모 등 가족 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역에 걸리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으로 시작해 온몸에 발진이 생기게 됩니다. 홍역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홍역 유행기였던 1967년 이전 출생자는 자연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1968년생부터 85년생까지는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출생자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지만 1살 미만은 접종 전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항체가 없다면 출국하기 최소 6주 전부터 2회 접종을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근 부산에서 확진된 20대의 경우 백신을 2회 접종했지만 감염된 만큼 베트남 등 유행 지역을 방문할 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야생 포유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중심으로 인체 감염과 확산 여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접촉자 6명을 상대로 능동 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진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야생 삭 폐사체와 접촉한 사람뿐 아니라 실험실 검사자 4명도 수동 감시하면서 증상 발생 시 즉각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전남 화순군에서 발견된 야생 살개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H5N1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국내 야생 포유류에서 AI 감염이 확인된 건 처음이며 포유류 감염 사례로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현악기를 닮은 꼬리 모양을 본떠서 이름 붙여진 큰 검은 고새. 큰 검은 고새가 숲의 땅바닥을 파헤쳐서 먹이가 되는 곤충들의 번식을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려한 긴 무늬 꼬리가 인상적인 큰 검은 고새가 숲 바닥을 파헤칩니다. 얇고 긴 발을 이용해 흙을 뒤덮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호주 라트로브대 연구진이 3년 동안 큰 검은 고새의 행동을 관찰했는데요. 큰 검은 고새가 흙을 파헤친 곳에서는 곤충과 진해 등의 개체수와 다양성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큰 검은 고새가 흙을 파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부와 하부 토양층이 뒤섞이며 공기가 잘 통하게 됐기 때문으로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큰 검은 고새가 해마다 파헤치고 옮긴 흙과 잔해물의 양은 무려 155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진은 큰 검은 고새의 활동이 화재 발생 시 땔감으로 작용하는 나뭇잎, 나뭇가지를 흙 속에 묻어 산불 강도를 낮추는 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숲의 생물 다양성 보장은 물론 건강 유지까지. 이 정도면 만점짜리 생태계 엔지니어 아닐까요? 울산시 울주군이 온양읍 야산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22일 낮 12시 10분쯤 온양읍 야산 농막에서 A씨가 용접을 하다 불티가 튀었고 인근 논밭에 옮겨붙어 산불이 시작된 거로 파악했습니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 발생 후 현장에서 A씨를 만나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 A씨를 불러 자세한 산불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북 의성 대형 산불의 최초 발화지 인근 주민이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이 급히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봤고 묘지 근처에선 라이터와 소주병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군 괴산 1, 2 2장 김정호 씨는 YTN 인터뷰에서 산불 소식을 듣고 산에 올라가던 중 실화자로 보이는 일행을 봤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씨는 이들이 몹시 당황한 상태였고 산불을 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못해 쫓아가 승용차 번호판을 확인한 뒤 도망가지 말라고 일렀다고 말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이들 성묘객의 실수로 일어난 거로 추정하고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가운데 35개 학교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35개 학교가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고 나머지 학교도 이번 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총협은 40개 대학 모두 병역이나 장기 요양, 임신, 출산, 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출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이번 달 말로 의대생 복귀 시한을 정한 교육부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제적된다면 학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고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학생들이 꼭 돌아와야 할 시기라며 제적 등 학사는 모두 학칙에 따르고 있고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의대생들이 정부가 휴학을 승인하거나 학사 유연화를 올해도 적용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학생 복귀와 수업 정상화 관련 외에 다른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등록금만 내고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등록금을 낸 것이 복학 의사가 아니라며 복학을 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복귀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모집 정원을 어떻게 확정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발표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2일부터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적용되겠지만 이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각국의 협상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원칙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한 관세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르겠지만 예외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 lot of people are asking me if they could have exceptions. And once you do that for one, you have to do that for all. FTA 체결로 관세가 제로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와 각종 수입 규제를 문제 삼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하고 있어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세의 유연성도 내세우고 있는 만큼 4월 2일 이후엔 관세율 조정을 위한 협상이 분주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Oh, he changed it. I don't change, but the word flexibility is an important word. Sometimes there's flexibility, so there'll be flexibility, but basically it's reciprocal.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잇따라 미국을 찾은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업부 장관도 향후 이어질 협상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 창구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과 여기에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별도 관세와 특별히 높은 관세 장벽을 가진 이른바 더티 15 국가 발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미국 업계가 한국에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압박도 현실화할 수 있어 외교 통상당국의 미국 방문은 4월부터 더 잦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의 표적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련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발표할 관세 부과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표적이 되는 국가들은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 USTR이 무역 불균형 국가로 연방관보에 게재한 리스트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한국과 함께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중국과 인도, 일본과 베트남 등이 포함돼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국가명은 밝히지 않은 채 더티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뒤로 미뤄두고 일단 상호 관세부터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민간 국가 지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첫 번째 실무 협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장관은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한국의 우호적 대우를 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대상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첫 실무 협의를 열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우려를 미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일 후속 실무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안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이나 산업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라이트 장관과의 회담에 과학기술부 인사도 참여해 에너지부 산하기관과 교류하는 2천여 명의 인력의 기술 보안 강화 방안과 절차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감 국가에 추가된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건 해당 국가에 통지하는 사항이 아닌 내부 기밀이라며 에너지부가 이번 사안이 확대된 데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3주 만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다시 만난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관세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미측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에 대한 우호적인 대우가 필요함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안 장관은 대부분의 국가가 상호 관세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신뢰 구축으로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 삼아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던 한수원이 최근 유럽 원전 수주전을 잇따라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합의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 원자력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본산지인 유럽에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아마 네덜란드도 입찰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핀란드나 스웨덴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스웨덴을 시작으로 지난달 슬로베니아, 이달 네덜란드까지 원전 수주전에서 잇따라 손을 뗐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에 합의한 시점과 비슷합니다. 이에 일각에선 한수원이 유럽 시장을 웨스팅하우스에 양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진실이 담긴 협상 결과는 양측이 맺은 비밀 유지 협약 속에 묻혀 있습니다. 다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럽 시장 포기는 아니라며 신중을 기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업성이 높다고 보는 체코 사업에 대해서도 국내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처럼 섣부르게 수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전문가들은 한수원이 유럽 시장을 웨스팅하우스에 내주더라도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공급 체인 중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상당 부분이 많고 또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원전 협력은 갈 것으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은 국정 혼란 속에 연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의성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 산청은 예초기 불씨가 지목됐습니다. 지난주 산림청에서 산불 예방을 당부했음에도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축구장 만여 개가 넘는 산림 면적이 불타고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희생됐는데요. 재난 안전과 관련된 지침에 있어서 나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닌 나부터 지켜야지와 같은 협조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